잇몸 건강은 구강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잇몸 건강이 나빠지면 당뇨병, 심혈관 질환, 폐렴, 암 등의 위험도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질병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잇몸 건강에 대한 모든 것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잇몸 건강의 특효인 천연 보약식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채워주는 하루 비타민입니다. 나이가 들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 곳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이가 들면서 통증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몸의 조직이 손상되고 복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체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자극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기능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수리 기능은 점점 약해집니다. 세포 분열과 재생의 속도가 느려지고 혈액순환과 면역력도 저하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손상된 세포와 조직이 축적되고 염증 반응이 지속되며 신경 전달에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통증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잇몸 건강도 예외는 아닙니다. 잇몸은 치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잇몸이 건강하면 치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잇몸이 약해지면 치아도 흔들리고 빠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등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장 무섭다는 암 중 하나인 췌장암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죠. 특히 노년층인 분들은 잇몸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잇몸 역시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후퇴하고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잇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잇몸 질환은 크게 치은염과 취주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은염과 취주염은 둘 다 치아와 잇몸에 관련된 질환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치은염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구강 위생이 좋지 않아서 입안에 세균이 증식하고 그 세균이 잇몸에 붙어있는 치태나 치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치태나 치석은 잇몸과 치아 사이에 끼어서 잇몸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치태나 치석을 제거하고 구강 위생을 철저히 하면 치은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은염의 증상으로는 잇몸이 붉고 붓고 아프거나 출혈 증상이 가장 흔합니다. 잇몸이 붉어지는 것은 염증 때문이고 잇몸이 부어서 출혈하기 쉬운 것은 잇몸의 혈관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잇몸이 아픈 것은 잇몸의 신경이 자극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조기에 별로 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무시하고 방치하면 점점 심해지고 다른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주염은 무엇일까요? 취주염은 치은염보다 더 심각한 질환입니다. 취주염은 잇몸뿐 아니라 치아를 지탱하는 조직들도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즉 잇몸과 치아 사이의 공간인 치주낭이 깊어지고 그 안에 세균과 염증성 물질들이 축적되어서 잇몸과 치아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은염은 치아 유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치주염의 증상으로는 치은염의 증상과 비슷하지만 더 심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입에서 나쁜 냄새가 나거나 잇몸이 점차 후퇴하거나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것 등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일반적인 구강 위생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치은염과 취주염은 치아와 잇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들인데요.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치질, 치실 사용 등도 중요하지만 평소 구강 건강에 좋은 음식까지 섭취해 주시면 구강을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데요. 잇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음식은 맹문동입니다. 맹문동은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입안이 바르고 갈증이 나는 경우에 주로 쓰이는 약초입니다. 맹문동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은 호흡기 점막의 점액 분비를 늘려주고 침샘 분비를 촉진하여 입마름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입마름은 구강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마름이 심해지면
타액의 양과 품질이 떨어져 구강 내 세균의 증식과 산화를 촉진하고 충치와 잇몸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입마름은 구강 내 염증을 악화시키고 구강암의 발병률을 증가시킵니다. 노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입마름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침샘 기능이 저하되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약물 복용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인들은 타액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타액의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노년층은 입마름으로 인한 구강 건강 문제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맹문동은 노년층의 입마름을 개선하고 구강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주입니다. 맹문동은 단맛이 있고 구수해서 차나 국물에 넣어 마시거나 복용액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맹문동은 타액의 양과 품질을 개선하고 세균의 증식과 산화를 억제하고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하며 구강 내 염증을 완화시키고 구강암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맹문동은 폐와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혈당 수치를 개선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등 다양한 건강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좋은 맹문동이라도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맹문동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냉증이나 설사가 있는 사람은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당뇨약이나 혈압약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저혈당이나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생강인데요. 생강은 매운맛과 향이 특징인 식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죠. 생강의 여러 효능이 알려져 있지만 구강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비교적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활성 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진저롤은 항균력이 뛰어나서 구강 내 세균과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이러한 구강 내 세균과 박테리아는 구강 건조증, 치주질환, 잇몸 염증 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죠. 따라서 생강을 먹으면 이러한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열증이나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 건강에 좋은 세 번째 음식은 사과인데요. 사과의 섬유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섬유질은 소화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아와 잇몸에 달라붙은 플라그를 제거하는 자연적인 치실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또 사과는 입안에서 침의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침은 구강 내 세균과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고 충치와 다른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사과를 먹을 때 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는 당도와 산도가 높아서 치아의 범랑질과 상아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과를 먹기 전에 양치질을 하거나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함께 먹는 것이 좋으며 먹은 후에는 꼭 입을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구강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